안녕하세요. 네, 우희경의 꿈책방 책방지기 우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글감을 찾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쓸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글감을 어떻게 발견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글감이 정말 사방에 널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남자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대화를 하는 것 중에도 저는 글감이 발견됩니다. 신기하죠? 네. 그거는 시선의 차이인데요. 어떤 평범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과 관찰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의 온도를 쓰신 이기주 작가님이 일상에서 소재를 많이 발견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분은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서 앞자리에 어떤 두 명의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거기에서 글감을 알아낸대요. 그 정도의 관찰력과 귀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찰 때문에 거기에서 글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코긴스의 맨 앤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정말 글감에 있어서 관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장을 낭송해 드릴게요. 가죽옷도 내겐 무척 매력적이다. 한 남자와의 첫 데이트를 하러 바에 걸어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열적 외모의 검은 머리 남자가 바 스툴에 앉아 있다가 날 향해 몸을 돌리던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의 검은색 모터사이클 제끼자락이 벌어지며 현란한 자주색 꽃무늬 실크 안감과 그 속에 분홍색 장미꽃 무늬 수프림 스웨트 셔츠가 드러났다. 그 다음 해 내내 우리는 서로 걷어찼다가 다시 반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매번 다른 달콤함과 잔인함으로. 이 책의 주제는 맨 앤 스타일, 남자의 패션과 스타일이에요. 남자의 패션과 스타일이 좀 제한적일 것 같은 이 소재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글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죽 옷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는 가죽 옷을 보면서 이 관찰을 한 거죠. 매력적이다. 이 가죽 옷을 가지고 남녀와의 데이트를 연결시켰어요. 데이트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트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입은 옷,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 신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생각을 조합시켜서 글감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바로 관찰력이고 이 관찰력은 글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색입니다. 사색은 글감을 발견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사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을 글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본질을 본인이 파악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본다는 거는 곧 그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사색을 통해서 이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아, 그때 왜 이 일이 일어났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이것을 훌륭한 글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김종환 작가님의 사색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다.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너무 좋은 문구죠. 이 작가님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관찰과 사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탓을 날까? 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귀한 문장을 만들어 낸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사색은 정말 중요한 글감의 소재가 됩니다.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이나 시인들은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를 해서 글감으로 만들어 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인데요. 이게 있어요. 괜찮아. 나도 오늘은 처음이야. 이 에세이를 쓰신 작가님은 어떤 거에 의미를 부여했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은행잎이 나무에 떨어진 것을 봤어요. 그 떨어진 나뭇잎이지만 이 나뭇잎도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쓸모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이분이 만들어냈더라고요. 가로수길을 걸으며 바라본 은행나무 한 그루, 철 지난 가지 끝에 붙어있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은행잎이 마치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철 지난 나무의 그 끝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 건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훌륭한 글감으로 만들어서 글을 썼어요. 네. 이렇게 글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관찰하기, 두 번째는 사색하기. 예,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많은 글감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배웠던 왜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글감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어떻게 글감을 찾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 네, 이것을 한번 저의 생각을 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